이제는 돈바스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전투기와 공격용 헬기의 공중폭격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전투기와 공격용 헬기의 공중폭격은 교전국에게 가공할 만한 위협이 되는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돈바스 전쟁에서 전투기와 공격용 헬기의 활약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따금씩 우크라이나 전투기가 러시아 본토 벨고로드 유리고와 타냐코를 폭격할 때를 제외하고는 공중폭격기가 쓸모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 돈바스 전쟁에서 러시아의 헬기가 국지적으로 집중되는 것을 보지만, 이런 상황에도 대전차 미사일이 서방에서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 언제 순식간에 파괴될지 알 수 없습니다. 개전 초 키이우를 공격할 때 러시아 전투기들이 엄청나게 등장하고 파괴되었는데, 개전 초를 제외하고 러시아 전투 폭격기는 대공권을 장악한 마리우폴 아조스탈 제철소 폭격에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공격용 헬기가 전장에 투입되자마자 격추되어 한 줌의 재로 변하는 상황에서 공격용 헬기는 꼭 필요할까요? 군사 전문가들은 그래도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이죠. 현대전에서 공격용 헬리콥터는 미사일 한 방이면 추락하는 장난감 군용기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 헬기가 연달아 스팅어 미사일에 맞고 떨어지자 헬기가 과연 전장에서 쓸모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현지 시간 5월 20일까지 러시아 항공기 370대 이상 격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격추된 헬기의 종류는 Mi-8, Mi-28, Ka-52와 같은 최상의 헬기들입니다. 이제는 최첨단 전투용 헬기들이 보병의 휴대용 대공미사일의 완전한 밥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헬기가 대공미사일 공격에 맥없이 추락하지만 그래도 공군의 항공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급한 상황에서 육군 항공사령부를 통해 즉각적으로 적에 대응이 가능한 것이 헬기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군 헬기가 우수수 떨어지는 것은 헬기가 엉망이어서가 아니라 러시아군 헬기 작전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산이나 은폐물이 없는 대평원지대에서 엄호나 은폐 없이 헬기를 막무가내식으로 전장에 투입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당연히 헬기는 격추되기 쉽습니다. 헬기가 힘을 발휘하기도 전에 격추된 이유는 헬기가 약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러시아군의 헬기 작전이 무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방공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게 합니다. 대전차 미사일, 스팅어 미사일, 박격포, 다연장 로켓 시스템 등의 활약이 주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돈바스 전쟁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활용 만점의 무기는 최신식의 대공포, 다연발 로켓포입니다. 이러한 무기들은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투기와 헬기가 제대로 활용되려면 상대방의 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후에야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바이락타르 TB2와 같은 무인 드론이 등장하여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인 드론이 전투기를 대신할 때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보면 스타링크 인터넷 서비스와 바이락타르 TB2 드론을 이용한 각종 드론이 맹활약하고 있어 오늘날의 전쟁은 이전 전통적인 전쟁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론이 이번 전쟁에서 공중전을 지배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제공권을 장악하려면 속도가 빨라야 하는데 대다수의 무인기 드론 속도는 200km가 나오지 않아 좀 더 시간이 지나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투기와 헬기가 전장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이견이 없다 할지라도 첨단 시스템으로 만든 휴대용 대공미사일, 지대공미사일, 다연장 로켓 등이 너무 성능이 좋아 전투기와 헬기는 전장에서 맥을 못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제 아무리 전투기와 헬기가 대공미사일에 취약하다 하더라도 엄호, 은폐 및 작전상 잘 활용한다면 전투기와 헬기는 현대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전투용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